자, 2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9인 구가 하나 있는데, 이때 세 점을 지나고 있는 평면에 의해서 잘린 도형의 넓이가 뭐니? 자, 일단 우리 평면부터 분석해 보면 이 평면에 지금 X좌표만 있고 Y좌표만 있고 Z좌표만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절편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X절편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을 알고 있고 Z절편을 알고 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식 세울 수 있었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18을 곱해서 X 더하기 2Y에 더하기 2Z는 18이다 라고 줄 수 있고, 자, 마이너스 18로 해서 넘겨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놈의 9에다가 평면 끼워 넣어서, 자, 그 녀석의 단면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다. 자, 원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지. 자,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선의 발 내려. 자, 그럼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 거리 필요한데 중심이 0,0,0이라고 했으니까 거리 공식 써보자. 거리 뒷값은 자, x, y, z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9분의 자, 얘는 18로 내가 들어가시면 되지. 그럼 계산해보니까 얘는 얼마 나오죠? 3분의 18이니까 6 나오죠. 그래서 얘가 6이고 이놈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얘가 9였지.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이놈의 반지름 값 구할 수 있지. 그럼 9의 제곱 81에다가 36 빼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루트 45. 해서 최종 정답은 얘가 넓이 얼마 나온다? 45파이가 돼서 A 값은 45가 된다. 자, 우리 중심이 C인 9가 있어. 자, 그때 우리 평면이랑 만나서 생기는 도형을 우리가 S라고 했대. 이쯤에다 그릴까? 자, 원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중심 여기 C에서부터 여기 도형 S 위의 점 PQ, 이 노랑이 위의 점 PQ에 내가 점을 만들고 이때 CP랑 CQ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재. 그러면 우리는 이놈의 CP 내적의 CQ는 크기 코사인 세타를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크기는 죄다 뭐랑 똑같아? 중심에서부터 이놈의 원까지 내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면 이 길이들은 죄다 어떻다? 다 똑같지. 원뿔의 모선의 길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PQ가 위치가 바뀌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럼 내가 이 녀석 코사인의 세타의 값을 어떻게 제일 작게끔 해주셔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제일 작게 되려면 이놈의 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제일 커야 되지. 코사인의 그래프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려주면 얘가 감소 그래프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각을 최대한 많이 벌려주면 돼. 해서 얘는 이런 그림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중심점 찍어주고, 자, 지름의 양끝점 하나 우리를 PQ라고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각각 PQ 벡터를 만들어주면, CP의 CQ 벡터 만들어주면 이 각이 제일 많이 벌려져 있는 거지. 뭐 Q의 위치를 내가 한 이쯤에다 갖다 놓게 되면 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 좀 더 좁아지는 거 알 수 있죠. 해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바로 내적 계산 해버리자. 자, 그러려면 여기 크기 일단 필요하니까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평면까지 떨어진 거리 필요해요. 그래서 거리 공식 씁니다. 거리 뒤의 값은 루트 씌워놓고 3분의 중심점 얘가 1,1,1이었죠? 적 있는 평면의 방정식에다 111 집어넣고 6은 넘겨서 우리가 절대값 씌워주니까 얘는 3 남아. 그래서 얘는 루트 3 나오죠? 자, 얘 루트 3. 자, 이거 9 반지름의 값 얼마? 3.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 필요 없죠? 자, 그냥 바로 하면 되죠. 자, 이거 크기 3 곱하기 3. 그냥 코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주면 이 세타 값만 이제 찾아주면 되네.
그러면은 여기 찾긴 찾아야 됐네. 자, 여기 수선의 발에서부터 얘 Q까지 거리 재보자. 그럼 얘 제곱한 거 9에다가 이거 제곱한 거 빼고 계산해주니까 루트 6 나오죠. 이쪽도 루트 6 나오고,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코사인의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3, 3은 9에다가 또 9에다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루트 6을 제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24. 자, 산수 계산합시다. 자, 인원 계산해보니까 18. 자, 얘도 계산해보니까 18에다가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 나오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약분 계산하니까 최종 정답 얼마? 마이너스 3이 이놈의 정답이다. 자, 29번 문제 볼게요. 자, 두 평면이 주어져 있는데 이놈의 교선하고 새로운 평면하고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재. 그럼 얘는 선하고 평면하고 이루는 가게 크기 구하면 되죠? 그럼 일단 교선을 찾으러 가자. 교선은 어떻게 찾냐? 두 평면에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평면 두 개를 여기다 선생님이 세로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적어놨고, 자, 문자 지우기 좀 편한 게 바로 누구야? y를 좀 더 지우기 편하지, 그쵸? 그래서 y를 내가 일단은 속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y 문자 속어. 자, 그럼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니까 얘가 x가 남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니까 마이너스의 3z.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니까 플러스 4는 일단 0이다. 일단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좀 이따 정리하세요. 요거는. 그 다음에 또 뭘 소거하는 게 좀 더 편할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봅시다. 이번에는 x를 소거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에다가 2배를 시켜주자. 요 식에다가 2배. 2배 시킨 거 밑에다 쓸게.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4z 마이너스 6은 얘가 0이라고 내가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둘이 같이 x 소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 뺄까요?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y,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마이너스 5z,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얘는 플러스 7은 얘가 0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소거되지 않는 문자가 누구야? z지.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주냐면 소거되지 않은 문자 z에 대해서 내가 표현해주면 돼. z는 해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쓸 때 x 덩어리, y 덩어리, z 덩어리가 똑같다로 놓고 푸니까 z의 위치를 쓸 때는 약간 뒤편에다 쓰는 게 좋아. z는 해서 여기 앞에다가 식들 두 녀석을 내가 써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얘부터 한번 볼까? y 소거된 거. 자, 너 z를 쓰라고 하면 이게 오른쪽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3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4에다가 3을 나눠주면 돼. 그럼 얘도 5z 이렇게 넘어가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5를 나눠주니까 y 더하기 7에다가 5를 나눠주면 돼. 자, 그럼 왔죠? 여기까지. 자, 교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평면하고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자,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다시 개념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평면하고 이렇게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세타로 내가 주어져 있으면 나는 이 녀석의 방향 벡터 u 벡터랑 그 다음에 여기 평면의 법선 벡터 내가 m 벡터를 데려오면 이 둘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90도 마이너스 얘가 세타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의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내적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각각의 벡터 크기에다가 두 녀석 내적한 거에 절대값을 붙여서 풀었잖아.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방향 벡터가 뭐야 물어보시면 3,5,1이고 그 다음에 우리 평면의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 쓰라고 하시면 1,3,5라는 거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 크기 써볼 건데, 자, 루트 씌워놓고 9에다가 25에다가 더하기 1 해주니까 35네요. 너도 마찬가지지? 숫자 똑같이 나오죠, 절대값이? 그래서 제곱한 결과들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계산에, 자, 이렇게 내적하니까 3. 자, 이걸 이렇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5에다가 절대값 계산만 해주시면은 우리가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산수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35분의 자, 이거 계산하니까 8,
그럼 얘 계산하니까 7 남네 이렇게. 자 5분의 1 나오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코사인 세타값이었잖아. 자 네가 5분의 1이야. 자 즉 사인의 세타값이 5분의 1인 거니까 코사인의 세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5분의 2 루트 6 나오시면 되나요? 이렇게. 자 문제 30번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일단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녀석이야. 조금 특이한 녀석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고 1,1,2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럼 우리는 교선은 일단은 먼저 구해주고, 그러면 직선하고 우리가 점 알고 있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빠르게 세우는 방법 뭐였어? 외적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지. 자 일단 그래서 교선을 먼저 구합니다. 자 x 소거하고 y 소거해서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이 풀이는 우리 위에 있었던 29번 문제 풀 때도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일단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자 평면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기 직선 하나 있고 여기 지나는 점 1,1,2, 그 다음에 얘도 지나는 점 하나 쓰자. 자 여기서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0, 15, 얘가 0 이렇게 내가 써줄 수 있죠. 자 벡터 두 개 만들어야지. 첫 번째 벡터는 누구? 여기 방향 벡터 하나 만들자. 그럼 방향 벡터 u라고 쓰면 8, 마이너스 5, 얘가 1 바로 쓰면 되죠. 밑에 1 생략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두 점을 연결시킨 벡터를 하나 만들자. 자 걔를 AB 벡터라고 내가 주고, 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B에서 이거 빼주면 된다. 그럼 빼주니까 21. 자 너 빼주니까 마이너스 14. 자 빼니까 얘가 2까지 내가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두 녀석 벡터에 내가 무슨 벡터? 수직인 이렇게 법선 벡터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럼 먼저 어떻게 계산해? 자 여기부터 계산해주면 되죠. 자 여기 숫자도 더 적어놓자. 자 빨간색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4 빼니까 얘가 4야.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서 계산하자. 자 그러면 21에서 16 빼주면 되니까 얘가 5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엇갈린 거에서 얘 또 빼주면 되지. 자 8하고 마이너스 14 곱해주자. 4, 8에 32에다가 11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얘네들 곱한 걸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105가 되네. 자 이렇게 내가 쓰면 되고, 요거 산수 처리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7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법선 벡터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1,1,2 요놈 지나고 있는 우리가 방정식 세워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4x 더하기 5y 마이너스 7z는 네모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자 1,1,2를 대입해서 산수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긴 4고 얘는 9고 마이너스 14. 근데 일단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이지. 요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남네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5만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네. 그랬더니 플러스 5로 바뀌죠. 그래서 ABC 쓰라고 하시면 얘는 4, 5, 마이너스 7로 우리가 정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평면 좌표에서 좌표 평면에서 우리 직선에 대해서 잠깐 봐볼게. 일단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랑 그 다음에 a'x에 b'y에 c'이 얘가 0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을 때 뭐 교점을 직접 찾아가지고 우리가 식을 뭐 쓸 수도 있겠지. 기울기를 뭐 미지수로 놔서. 근데 얘를 우리가 ax 더하기 by c에다가 k 하나 써주고 a'x b'y c'를 얘가 0꼴의 형태로도 내가 쓸 수 있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직선이야. k가 임의의 실수가 들어갔을 때
K는 아직 결정된 값이 아니거든. 이미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X, Y에 관한 1차식의 구조니까 직선이라고 내가 나타낼 수 있잖아. 평면상에서. 그쵸? 그러면 이놈의 특정한 어떤 K 값이 아닌 임의의 실수, 아무거나 내가 K를 넣더라도 이 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야 물어보시면 K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해서 앞에 게 네가 0이고 뒤에 게 네가 0이면 이거 성립이잖아. 그러면 이게 0이다랑 얘가 0이다는 둘이 공통으로 만족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너가 직선방정식, 너도 직선방정식이잖아. 둘이 공통된 거니까 뭐야? 이놈의 교점 형태가 나오겠지. 그쵸? 교점. 이렇게. 그래서 그 녀석의 교점을 실제 대입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게 0 되는 거고 이게 0 되는 값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죠? 자, 우리 기하 시간에 공간상에서 자, 평면을 내가 바라볼 건데 이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꼴은 얘가 0으로 썼지. 자, 그 다음에 우리 a'x에 b'y에 그 다음 c'z, d' 얘가 0이라고 합시다. 우리 두 평면은 만나서 생기는 게 있다고 하면 걔는 뭐야? 교선이지. 교점이 아니고 뭐 나온다? 교선.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교선 생기잖아. 이렇게. 요거. 자, 이놈의 교선을 지나는 내가 평면의 방정식 세우는 것도 위에서 배웠던 거랑 동일한 구조야. 어떻게? ax 더하기 by cz 더하기 d에다가 k 하나 써준 다음에 a'x, b'y, c'의 z 더하기 d'은 얘가 0꼴. 자, 얘가 갖고 있는 특징 뭐냐? k에다 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네가 0이고 네가 0이면 성립하는 구조인 거 괜찮잖아. 항등식 구조. 자, 그럼 이 식 구조 자체가 또 평면의 방정식이니까 기하학적으로 보면 평면이라고 얘를 나타낼 수 있고요. 얘네들도 각각 뭐 나타내? 평면 나타내지. 자, 이거 둘이 공통된 게 뭐야? 교선인 거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우리는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쓰라고 하면 이와 같이 세팅을 해놓고 이거 특정 K를 구하려면은 특정한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은 K 값도 내가 정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평면의 방정식 하나를 구성할 수 있겠지. 자, 이걸 가지고 문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위에 거는 지워놓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고 한 점을 지나고 있는 평면을 만들어 보래. 일단 우리가 요만큼 교선을 지나는 평면, 이게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돼. 교선을 지나고 있는 우리 평면, 두 평면의 교선 지나는 평면, 이 멘트가 보였을 때 내가 쓰면 된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y-3z 더하기 5에다가 k 하나 붙여놓고 x 더하기 2y 2z-10 괄호 닫고 0 이렇게 바로 한 줄 세웠죠.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이 1,1,2야. 1,1,2, 1,1,2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계산하시면 얘는 2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6 그러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얘 계산하니까 플러스 1까지 오시면 되고 자 뒤에 있는 녀석도 계산 1에다가 2에다가 4에다가 빼기 10 그럼 일단 앞에 거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7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쓰면 되죠. 자, 는 0까지 내가 쓰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K 값이 만들어지기를 얘는 3분의 1이라고 내가 쓸 수 있겠죠. 자, 이 K 값 3분의 1을 원래 있던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정리할 때 우리가 양변에 뭘 곱해줄까? 3을 좀 곱해놓는 게 좀 더 식이 이뻐지겠죠? 그래서 3을 곱해주면 3x 더하기 3y 3, 3은 9z 3, 5, 15 뒤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x, 2y 그 다음에 2z 마이너스 10은 얘가 0까지 써주자. 자, 그럼 이제 산술 계산해보자. 자, 얘는 4x 더하기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z의 빼 더하기 오늘 0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구해준 녀석이
우리 앞에서 구했던 녀석과 서로 어떤 거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알 수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이 풀이 방법 두 번째 있잖아. 몰라도 풀 수는 있지. 근데 이거 교선 찾는데 시간 좀 걸리고 우리가 요것도 뭐 시간이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금방 하긴 했지만. 근데 얘는요, 한 줄 딱 쓰고 난 다음에 식 한번 대입하고 정리하시면 그냥 바로 끝나죠.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풀이가 될 수 있다. 혹시라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요 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풀이에 관련된 이 내용들, 교선 찾고 이놈들의 법선 벡터 찾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하니까 일단 두 개 다 머릿속에 다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번 문제 보면, 자, 일단 두 녀석의 평면이 있다. 자, 두 평면의 각을 2등분 시키래. 뭐 2등분 시키는 평면을 내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렸다라고 한번 해보자. 각을 2등분 시켰어.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자, 그림을 이렇게 입체로 보면 좀 불편하면 이렇게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상황을 내가 보시면, 자, 여기 알파 평면 하나 있고 여기 베타 평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녹색 평면 위미의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얘까지 수선의 발 내린 거리랑 얘까지 수선의 발 내린 거리가 서로 어떻다? 이걸 동일한 구조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일단 얘 90도 90도 똑같고 여기 각의 크기 똑같고 얘 공통변으로 똑같으니까 RH 우리가 A 합동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 거리도 어떻게 동일하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점을 찍든지 간에 모두 다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놈의 평면의 방정식 위의 점을 x, y, z라고 주고, 자, 두 평면하고 떨어진 거리 똑같다로 해서 좌측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되겠다.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주면, 자, 너 점이 첫 번째 있는 평면하고 떨어진 거리 재면 루트 씌워준 다음에 1에다가 9에다가 9 더하면 되고, 그대로 x, y, z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절대값. 자, 똑같이 해주면 돼. 자, 루트 씌워놓고 9 더하기 9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표시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두 녀석이 똑같으니까 삭제하시면 되고, 자, 우리 절대값과 절대값이 똑같아.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똑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A랑 B에 뺀 게 얘가 0 나온다랑 A랑 B를 더한 게 얼마 나온다? 0. 이렇게 정답은 몇 개? 두 가지로 내가 쓸 수 있겠죠? 한 번은 그냥 뻗겨 나오고 한 번은 부호 반대 관계니까. 자, 해서 나는 그냥 이 속에 있는 거 두 개를 바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한 거를 쓸 거야. 자, 뺄 때 여기 뒤에 거 덩어리에서 앞에 거 덩어리 빼서 쓸게. 뒤에 거 덩어리에서 앞에 거 덩어리 빼주니까 얘는 2x에다가 마이너스 6y에다가 더하기 4z, 마이너스 3은 얘가 0까지 해서 식 하나 쓸 수 있고, 이번에 속에 거 두 덩어리 더하니까 4x, 그 다음에 y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 그 다음 빼기 1은 얘가 0 나오죠. 자, 문제에서 우리는 평면이 이렇게 두 개 중에 뭘 고르라고 했냐면 여기 ABC의 개수를 봤을 때 0이 안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0이 나왔잖아, Y에. 그럼 이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요놈 한우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평면의 실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 더 평면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쪽에서도 하나 이렇게 각 2등분 되는 평면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32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평면에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 A하고 B에서 수선의 발 내린 점 CD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 이때 평면 알파랑 XY 평면의 교선을 L이라고 줬대.
자, 그때 우리가 CD에서 교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EF라고 그림이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이때 저쪽에 색칠되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재. 얘는 이 느낌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사각형 AEFB가 있어. 이놈의 넓이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놈의 수선의 발을 내린 녀석들의 모임이 여기 CD, FE로 내가 볼 수 있잖아. 자, 이거 수선의 발 내린 녀석들이거든. 뭐야? 이쪽에서 얘로 우리가 정사형 시켜서 만들어준 거랑 똑같잖아. 정사형이 수선의 발 개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고 그럼 역으로 이 녀석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누구야? 이놈에다가 물 곱해줘야 돼 원래. 코사인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죠. 두 놈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근데 그 녀석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어? 물어보시면 구할 수 있지. 왜냐? 우리 XY 평면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알파 평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는 거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죠. 바로 한번 해볼까? 얘부터 출발. 일단 주어진 알파 평면에 법선 벡터부터 일단 써보자. 자, 각 평면에 법선 벡터 데려오면 됐습니다. 자, 12, 9, 마이너스 5 루트 3. 자, 그 다음에 x, y 평면의 법선 벡터 n2라고 쓸게요. 얘는 n1이라고 쓰자. x, y 평면의 수직인 녀석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Z축으로 보면 되는데 Z축에서도 우리는 Z좌표를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로 잡아버리자. 어차피 방향 B만 알면 돼. 법선 B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 값 바로 써볼게요. 자, 너의 크기는 1이고요. 너의 크기는 루트 씌워준 다음에 이거 제곱해서 더한 거 데려와. 144에다가 9981에다가 25에다 3 곱해주니까 75.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보자. 더하니까 0이 되고요. 하나 올라가시면 되고 얘도 또 0이 돼서 2가 올라가니까 300. 루트 300이네. 그럼 루트 300 그냥 써놓을까 일단?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해서 정리해주면 5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죠. 절대값까지 씌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루트 3끼리만 약분시켜주고 루트 100은 10이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네. 세타 값도 60도로 딱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면적만 내가 찾아주면 이거 거꾸로 내가 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자, CDEF 찾으러 갑시다. 자, 여기 좌표 1이고요. 여기 좌표 3이었습니다. 바로 확인. 자, 일단 여기 면적 찾을 때 X랑 Y 평면, XY 평면 내에서 이거 넓이 구한다고 내가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쵸? 평면상에서. 그러면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야겠지. 그치? 왜냐면 이 각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구하면 우리가 계산이 좀 더 편할 거니까. 해서 직선 L을 내가 구해볼 건데 직선 L은 XY 평면하고 여기 알파 평면하고의 내가 교선이잖아. 그럼 연립하면 되죠. 근데 XY 평면은 Z값이 언제일 때야? 0이 될 때지. XY 평면 Z가 다 0이잖아. 그럼 얘는 12X 더하기 9Y 더하기 3은 0까지 쓰면 되고 숫자 조금 더 간단히 바꾸자. 3으로 약분해주면은 여기까지 내가 쓰면 돼. 그럼 맨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2에서부터 C까지 거리 한번 구해볼까? 이놈의 직선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까지 떨어진 거리 공식 써보면 5분의 얘는 1, 0, Z좌표는 그냥 생각할 필요 없지. 자,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주니까 5 나와서 얘가 1인 거 체크할 수 있다. 여기 거리가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 D에서부터 F까지 거리도 한번 재볼까? 자, 5분의 자, 여기 0,3,0이죠? 얘가 0,3,0. 자, 그럼 얘는 없어지면 되고요. 3, 3, 9에다 1 더하니까 10 돼서 얘가 2 나오네요. 자, 여기 길이가 2야. 이렇게. 자, 그럼 이놈의 바닥에 있는 녀석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계산하라고 주면 이 그림 좀 보기 불편하니? 그래, 여기다 살짝 빼서 그려줄까? 잘 봐. 일단 X축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저기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면 x좌편과 y좌편의 값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 C도 1이었고, 그다음 여기는 3이었고, 그다음 내가 떨어진 거리들을 생성했을 때 한 칸, 두 칸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수선해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노란색깔 거리에 재주면 얘가 루트 10이거든. 그럼 높이만 지금 내가 알면 되는데, 이 높이는, 이 빨간색 높이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되잖아. 그럼 여기 남은 길이가 1이거든. 여기 1이었으니까 여기 1 빼주면 여기 1 남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얘 길이가 얼마 나와? 3 나누고 알 수 있고, 높이까지 구해놨으니까 넓이 계산해주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니까 2분의 9지.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2분의 9 나왔으니까 최종 정답 얼마 나온다? 9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볼게요. 자, 좌표 공간에 9가 하나 있다. 자, 바깥에 있는 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내가 뭐 했대? 접선을 쐈어. 그때 만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이렇게 좌치들이 원으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이 접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의 평면 노랑 색깔하고 XY 평면을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에 내가 법선 벡터를 잘 데려오시면 되겠죠. 여기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잖아. 그치?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너 수직인 벡터만 있으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중심점, 구중심점이 1,7,2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한 벡터가 그대로 내가 수직이잖아. 이거 알죠? 바로 보여야지. 왜 그래? 여기서 연결하고 너 여기서 연결하면 얘가 접점이라서 얘가 수직이고, 너도 연결하시면 수직 이등분 딱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여기 N1이라고 준 것은 뭐 얘에서 이거 빼도 되고 너에서 너 빼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자, 난 밑에 것을 위에 거 빼서 벡터 하나 만들게요. 0, 4,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N1 벡터 하나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N2 XY 평면, 자, 이놈의 법선 벡터는 0, 1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 녀석이 이루는 코사인의 세타 값 구해주면, 자, 얘는 1 나오죠? 크기 1 쓰면 되고, 너는 크기 얼마? 5 나오지? 루트 25니까 곱해서 이제 계산해서 절대값 써주면은 얘가 3 해서 얘는 5분의 3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34번. 자, 우리 9가 있고요. 자,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만나서 생기는 단면이 있어. 자, 원이 나오죠? 자, 그놈의 원은 XY 평면에 내가 정사형식이래.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면의 넓이를 내가 S라고 주면 S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하시면 되죠. 자,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각각의 법선 벡터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일단 하나씩 찾아봅시다. 중심점에서부터 수선의 발 먼저 내리자. 그럼 얘는 0,0,0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평면까지 떨어진 거리제. 자, 거리 뒷값은 자, 루트 씌워놓은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4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0,0,0 집어넣으니까 얘가 3이 돼서, 자, 분목 루트 9니까 3분의 3, 1이 나오면 되겠다. 그럼 네가 1이고 여기 이만큼의 반지름이 2였으니까 얘는 루트 3 나오지. 그래서 얘 넓이 얼마 나와? 3파이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찾으러 가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알파 평면에 우리가 법선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XY 평면의 법선의 법선 벡터를 우리가 0, 0,1로 바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 값 바로 계산해보자.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 코사인 값은 자, 1 곱하기 루트 씌워놓고 너 크게 데려오시면, 자, 제곱하면은 3, 2, 4 루트 씌우니까
얘 3으로 계산되죠. 그 다음에 곱해서 절대값. 그럼 3분의 2가 곱해지면 되니까 최종 정답은 2파이가 나오면 되지. 자, 35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평면이 이놈 두 개의 구랑 동시에 접하고 있을 때, 자, D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 두 녀석의 구의 위치 관계 먼저 볼래? 자, 중심점부터 먼저 확인해. 자, 하나는 1, 0,1이고 하나는 반지름의 값이 얘가 2야. 또 다른 녀석은 마이너스 1, 1,4가 있고 반지름의 값이 얘가 4지. 자, 중심거리 한번 재볼까? 중심거리 뒷값은 루트 씌워놓고 4에다가 1에다가 25. 산수 계산해보니까 루트 30 나오죠? 자, 이거 반지름 우리 합과 차를 잠깐 보면 이 반지름의 내가 차 4-2랑 반지름의 합 4 더하기 6, 4 더하기 2. 즉 얘는 6이랑 2인데 걔가 사이에 얼마 들어가 있어? 루트 30이 들어가 있는 거 이해되죠? 그 얘기는 두 녀석의 구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한 녀석의 구가 있고 또 다른 녀석의 이렇게 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거죠. 따라오시죠? 이게 등호 처리됐었으면 내접이나 외접이 나왔을 거고 더 많이 이게 떨어져 있었으면 중심거리가 얘네 반지름 합보다 더 큰 상태가 나왔었어야 되지. 자, 이 정도 일단 잡아놓으면 내가 평면이 자 정면에서 얘를 쳐다봤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처럼 보이겠지, 그렇죠? 그럼 얘네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야 물어보시면 중심에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랑 이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 이 거리가 각각 뭐랑 똑같다? 접하고 있었으니까 반지름의 값으로 내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주어진 평면의 방정식에서 중심까지 거리들을 한번 재볼게. 자, 첫 번째 너부터 한번 해보자. 자, 루트 일단 씌워줄게요, 거리. 자, 1하고 2하고 2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주니까 자, 일단 9 쓰면 되고 자, 1, 0, 마이너스 1도 집어넣으시면 자, 1, 0 집어넣을 때는 0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D 그럼 얘는 D-1의 절대값 걔가 얼마 나온다? 얘가 2가 나온다. 그래서 D-1의 절대값이 얘가 6이라고 내가 쓰면 되죠.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9분의 자, 절대값 씌워놓고 자, 밑에 있는 요 녀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저기 평면에 x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4, 8 더하기 d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거 계산하니까 5d네. 5 더하기 d. 그 다음에 반지름 값 4 곱해서 계산. 절대값 5 더하기 d의 값은 1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족하는 d의 값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녀석은 얘가 7이 나오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 나올 수 있고 자, 얘도 d의 값이 7이 나오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로 붙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17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이거 둘이 동시 만족하는 거니까 d의 값이 뭐가 돼야 돼? 7이 되는 공부밖에 없잖아.